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족저근막염도 맨발 걷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족저근막염이 더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족저근막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이라는 것은 발바닥에 근육을 싸고 있는 일종의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막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발뒤꿈치 뼈 안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발가락 끝에 있는 뼈에 이르는 일종의 이런 두꺼운 막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족저근막의 역할은 우리가 발바닥 아치를 이용해서 걸음을 걸어갈 때 힘을 튼튼하게, 발바닥에 힘을 튼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족저근막의 역할인데, 바로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 병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이 발생하는 원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함으로써 어떤 그 족저근막 자체에 긴장을 주어서 반복적인 미세한 외상이 발생함으로써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딱딱한 길이를 걸어가거나 발바닥이 얇고 딱딱한 신발을 신고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발의 구조적 변형에 의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발의 아치가 너무 낮아져서 평발이 된 경우에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이 가해져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발의 아치가 너무 높은 오목발인 경우에도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이 가해져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외의 요인으로서 발목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는 근력이 약해졌을 때 이 근력의 힘으로 추진력을 더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추진력이 약해지니까 족저근막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이곳에 염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환자의 발생 추세는 2012년 대비 20년에 약 2배 가까이 늘어났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1.3배 더 많으며, 그 다음에 신체적 나이가 증가될수록, 이렇게 나이가 증가될수록 이 발병의 추세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신체적 누적 개수와 관련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처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박동장 회장님은 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치 운동의 강연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발바닥에 지금 아치가 다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아치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 아치는 우리 옛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공학의 결정품이에요. 가장 인체 중에 잘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발을 신고 살면 어떻게 돼요? 여기 깔창이 딱 여기 있어요. 신발은 밑바닥은 부도체, 땅과의 접지를 차단시켜요. 그리고 깔창은 아치를 막고 있어요. 자, 이게 막고 있으니까 신발 신고 걸으면은 이게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지를 못해요. 자, 근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시면은 압축됐다, 이완됐다,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이게 스프링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스프링 작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신발을 신고 딱딱한 아스팔트, 딱딱한 시멘트, 우레탄길을 계속 탁탁탁탁 걸으면은, 특히 하이힐, 막 구두 이런 거 신고 걸으면은 충격이 계속 올라와요. 그 충격이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러면은 그 충격이 계속 쌓여가지고 근육을 싸고 있는 족저근막, 무릎 관절, 이 고관절, 척추관 협착, 막 이런 것들이 그걸 싸고 있는 근육들을 경직시켜요. 경직시켜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시면은 이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이 스프링 작용 때문에
근골격계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니까 통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통증이 싹 없어져.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가도 족저근막염 통증이 낫지 않던 사람, 무릎 관절이 낫지 않던 사람, 고관절이 낫지 않던 사람, 척추관 협착이 낫지 않던 사람, 맨발로 걸으시면 다 나아져. 내일 모레 고관절 수술 예약하신 분한테 우리 회원 한 분이 무조건 며칠간만이라도 맨발로 걸어보시라. 이 권해가지고 맨발로 며칠 걸었더니 통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 연기하고 한 달 더 맨발로 걸었어. 결국은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박동창 회장님은 이 강연에서 분명히 우리가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아치 운동을 해야 족저근막염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발을 걸어야 족저근막염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맨발 걷기를 하고 났더니 이 족저근막염이 악화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사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평발과 오목발, 이 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발의 아치라는 것은 특정 부위의 체중이 가해지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함으로써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치 운동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군이나 비만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아치가 점점 수평발, 평발이 이렇게 이미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발이 됨으로써 이 아치가 가져다주는 체중을 분산시키고 어떤 체중의 압력을 균형 있게 쿠션 역할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새겨본다면 박동창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아치 운동을 해줘야, 맨발을 통해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런 아치 운동을 해 주어야 이 족저근막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본 콘셉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목발의 경우는 발바닥 아치가 너무 높아서 발의 체중이 발가락 끝부분과 발 뒤꿈치 부분에 극단적으로 체중이 눌러주니까, 즉 힘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오목발의 경우에 무리해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맨발 걷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또 각종 염증에 의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기묘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맨발 걷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 아치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족저근막이 약할 대로 약해져서 염증이 발생했는데, 이 염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길을 걸어가거나 맨발 걷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이것이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족저근막염 환자의 경우에는 일종의 점진적인 맨발 걷기의 접근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족저근막염 환자가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고려 요소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장소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의 선택도 이렇게 족저근막에 염증이 발생된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산길을 걸어가는 것은 발에 큰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토 조성길, 부드러운 흙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황토 조성길, 부드러운 길을 걸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화계 해수욕장 같은 갯벌 위를, 이 갯벌 위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한화계 해수욕장 같은 갯벌 위를 이렇게 걸어갈 때 이러한 그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접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권오룡 강명지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발걸음이 있는데요. 제가 해당 링크, 제가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중력 중심신을 활용한 발의 추동력을 이용해서 걸어가는 그런 걸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의 압력을 최대한 줄여주는 맨발 걷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는 양손 스틱을 짚고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게 되면 발바닥에 가해지는 그 무리한 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맨발 걷기를 통한 아치 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의 경우 긴 시간 하이힐을 신고 딱딱한 길이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발바닥의 족저근막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족저근막염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발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신발을 벗고 맨발을 걸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족저근막염을 통해서도 예방할 수 있고 치유의 길은 아치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명확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건강하시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하여 보다 빠른 건강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차!